안녕하세요, 얼리어댑터 DB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번에 신제품으로 입고가 되었죠. 이번에 DT에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래 울거먹었죠. XRC 1200이라는 휠셋이 정말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뭐 크게 바뀐 게 없었죠. 크게 바뀐 게 없이 계속 꾸준히 거의 뭐 크게 바뀐 거 없이 한번 뭐 조금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림이 후크리스였다가 또 어느 연도에 생산된 거는 또 훅리스고 후크가 있던 게 있었고 없던 게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만 바뀌고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거는 없었습니다. 뭐 디자인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었는데 전반적인 뭐 이게 확 바뀐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200이 신제품으로 나왔죠. 나름 정말 오랜만에 신제품으로 XRC 1200이 나왔습니다. XRC 1200이 신제품이긴 한데 뭐 크게 달라진 거는 디자인하고 뭐 데칼 뭐 이 정도 항상 그렇듯이 뭐 그 정도 달라졌어요. 그 정도 달라졌고 뭐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회사 설명에서는 뭐 림을 가공하는 게 있어서 되게 뭐 만드는 거를 되게 단순화 해가지고 되게 뭐 퀄리티랑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게 만들었다고 해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XRC 1200을 좀 미리 선주문을 해서 좀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뭐 휠이라고 해봤자 뭐 크게 근데 요즘 MTB 휠 시장은 뭐 거의 뭐 죽었죠. MTB 자전거 자체가 거의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MTB 휠은 뭐 거의 뭐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는 이제 DT 스위스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나와요. 카본 휠 그리고 상급 휠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이미 뭐 MTB 휠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죠. 거의 로드나 그래블 쪽 그쪽에 이제 휠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신형 DT 스위스 XRC 1200 휠입니다. 이제 림이 형상이 좀 많이 깔끔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로고도 이제 좀 바뀌었죠. 이제 실버 크롬으로 딱 약간 반짝이는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작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 로고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DT 스위스 로고도 그냥 블랙으로 적혀 있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크게 눈이 띄지 않았고 허브도 마찬가지였죠. 거의 블랙에 그냥 180 써 있었어요. 근데 허브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한쪽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넣어서 간단하게 이제 실버로 살짝 깎아놨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단차가 있을 정도로 여기를 좀 가공을 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깎은 거겠죠. 깎았네요. 알루미늄을 여기를 깎아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은색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이제 180 로고가 적혀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DT 스위스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S DT 스위스 우리나라 공식 수입처는 이제 MBS 코퍼레이션이죠. 엘파마입니다. 엘파마. 그리고 림폭이 예전에는 림폭이 25mm와 30mm짜리 두 개의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30mm짜리 단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상 얘네가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무게를 많이 줄였는데 이제 허브 보면은 이런 부분도 되게 무게를 줄이려고 막 파놨고 여기 센터락 물리는 부분도 이빨도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콘이 엄청 얇아졌어요. 이게 되게 얇아졌어요. 방식이 조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이죠. 여기도 허브도 안쪽도 다 깎아가지고 최대한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상 무게는 양쪽에서 1303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많이 줄였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휠셋을 솔직히 제 거에다가 옮겨 다를까 라는 생각에 받았는데 이제 얘가 앞휠이고 얘가 이제 뒤휠인데 뒤도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뒤도 앞휠과 동일한 디자인이고 지금 튜브리스 림 테이프는 붙어 있고 기존에 이제 처음에 장착되어 있는 바디는 XD 바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XD 바디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1200 기존에 나왔던 1200은 이 스타라쳇이 36T 스타라쳇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순정이 바로 54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열어보면은 안에 순정으로 54T가 장착되어 있죠. 이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DT 스위스 휠을 받으면 36T가 달려 있어서 뭐 MTB나 산악자전거 뭐 이쪽은 54T로 바꾸는 게 이제 그 산 탈 때 킥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크랭크 돌릴 때 이게 돌불이나 이런 데 크랭크가 닿기 때문에 얘를 뒤로 돌렸다가 팍 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크랭크 암이 돌에 안 부딪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라쳇이 촘촘할수록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 이제 산악자전거 싱글 코스를 타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라쳇 촘촘한 거를 타시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뭐 로드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산악자전거 싱글 코스를 막 빡시게 타시는 분들은 이 라쳇 촘촘한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DT 스위스에서 또 다른 신형 휠셋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DEG라고 해가지고 그 산악자전거 전용 휠셋이 나오긴 했어요. 이제 얘는 이제 경량 모델로 나온 거고 이제 DEG라는 진짜 산악자전거 전용 모델은 여기 허브 이쪽이 반대쪽이 엄청 커졌어요. 여기가 두께가 엄청 커지고 걔는 90T까지 나옵니다. 얘는 54T잖아요. 근데 이제 신형 DT는 90T까지 나오는 DEG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입고는 안 됐고 이제 조만간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아마 입고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판매가 되는 이제 기존 이제 상시 애프터 마켓 용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이제 신형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인기가 워낙 그 산악자전거 휠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수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게죠. 제가 근데 이걸 한번 열어서 실측을 해보긴 했어요. 실측을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가볍진 않습니다. 예. 뒤에 휠 기준으로 731g이에요. 뭐 이 종이 떼기 뭐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한 1, 2g 나가겠죠. 이 종이 뭐 한 장짜리인데 종이 포함해서 731g이에요. 뒤에가 731g이고 앞에는 그래도 스펙보다 무거워요. 앞에는 634g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1300g 초반이 나와야 되는데 실측은 1365예요. 1365g입니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 스펙상에는 1303g이에요. 정확히 1303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303g인데 실측은 1365g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제 기준으로는 림테이프 감기 전 무게를 얘네가 측정해 놓은 것 같긴 해요. 림테이프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306g까지는 1303g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림테이프가 아무리 무거워봤자 한쪽당 뭐 2-30g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림테이프 제거한 상태의 무게가 1303g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림테이프가 감겨 있으니까 그 림테이프 무게 포함해서 한 60g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 정도 무게면 전화가 와서 근데 이 정도 무게면 기존에 1200이 1450g이 안 나갔었거든요. 1450g이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g, 80g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크게 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게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200을 사용하셨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무게를 줄이고 싶다. 그래서 신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카본 림이 아니고 알루미늄 림이 장착된 모델이라면 뭐 나 휠 카본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요. 뭐 기존 알루미늄 뭐 장착되어 있는 뭐 자전거 저렴한 자전거에 저렴하진 않죠. 뭐 한 4,500만 원대도 뭐 카본 휠이 달려 있는 자전거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알루미늄 휠들에 비하면 무게가 엄청 가볍기는 하죠. 무게가 엄청 가볍긴 한데
기존에 1200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 XRC 1500이 있죠. 이제 XRC 1500이 있는데 XRC 1500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많이 줄어들죠. 걔는 1500g이 넘어가니까요. 1500g대가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500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1200 신형으로 바꾸면은 그래도 한 200g 정도 제가 알기로는 무게가 줄어들 거예요. 1500에 비하면. 근데 1200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굳이 신형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 스타 라쳇도 뭐 54T가 들어가 있어요. 순정으로. 근데 뭐 이거는 스타 라쳇만 옵션으로 바꾸면 되니까 뭐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200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엔듀로 아니면은 뭐 XC 근데 무게를 내가 자전거 무게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XRC 1200 이거 신형으로 바꾸시면은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휠에 비해서는 많이 무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알루미늄 휠 같은 걸 빼서 실측을 해보면은 한 1800에서 1900 막 무거운 거는 한 2000까지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2000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700 이상입니다. 1700 이상이에요. 알루미늄 휠들은 1700에서 1800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로 바꾸게 되면은 거의 500g 정도 무게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바꿀만 하죠. 훨씬 경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바꿀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도 훨씬 좋고 이제 180부터는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죠. 그 싱크라는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DT 스위스에서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DT 240 허브는 세라믹 베어링이 아니에요. 세라믹 베어링이 아니고 일반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T 스위스에서 최상급 허브 이 180 허브에만 이제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요. 그리고 훨씬 구름성 면에서는 훨씬 좋겠죠. 저도 180, 이 허브, 240, 12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도 있고 뭐 180도 있고 뭐 1500 휠도 타보고 있고 1200 휠도 다 타보고 있긴 한데 체감상 구름성 면에서는 크게 못 느껴요. 뭐 240이나 180이나 우와 180이 월등히 빠르다 뭐 180이 월등히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솔직히 체감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240도 워낙 잘 나가니까요. 240도 워낙 잘 나가고 뭐 기존 엔트리급 모델들은 뭐 다 350 허브 막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DT 스위스 말고 이제 뭐 자회사 보통 스페셜라이즈드의 로발, 뭐 트랙의 본트래거, 뭐 스캇의 싱크로스, 뭐 캐논데일의 할로우그램 뭐 이런 휠들 있잖아요. 이런 휠들도 전부 다 DT에서 만들어줍니다. 다 OEM이에요. DT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고가의 휠들은 고가의 완성차에 달려있는 자회사 브랜드 휠들은 다 DT 스위스의 이 스타라쳇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DT 스위스에서 OEM으로 다 만들어주는 건데 뭐 이제 림에다가 이제 자기네를 로고 이제 박아서 이제 나오는 건데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DT 스위스에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림을 뭘 어떤 걸 써가지고 이제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드냐. 이제 로발 휠 세트는 좀 무게가 가벼운 편이죠. 로발이 무게가 좀 가벼운데 이제 어차피 허브도 같은 거 쓰고 뭐 스포크도 같은 거 쓰겠죠.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로발은 림을 워낙 가볍게 만들어서 휠셋의 전체적인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 약하긴 하죠. 로발 휠셋들이 전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휠셋에 비교하면 무게가 가벼운 대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리뷰를 요즘에 유튜브를 하도 안 찍어서 리뷰를 이제 장비 리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XRC 1200이 입고가 돼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1300g이라고 해가지고 무게가 실측이 정말 얘가 1303g이 나왔다면은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00 휠셋을 사용하는 제 자전거에다가 바꾸려고 했었어요. 얘가 1300g이 나가면 그 기존 1200에 비해서 130-40g 정도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꿀만 하죠. 100g 이상의 무게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충분히 바꿀 메리트가 있는데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g 정도 빠지더라고요. 70g에서 80g 정도. 얘가 1365g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질 것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찍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안 바꾸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DT 스위스 1200 휠셋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선주문으로 해서 일찍 받은 휠셋이고, 이제 산악자전거 휠셋 중에서는 가장 최신형 휠셋입니다. 그 대신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 40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앞뒤 하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최신 기술이 들어간 휠셋이니까 좋겠죠. 뭐 얘네들 맨날 연구하고 뭐 발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MTB 휠셋 중에서 월등히,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국내에 수입되는 MTB 휠셋 중에서는 그나마 엄청 가벼운 편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휠셋보다는. 로드 쪽만, 다른 데는 로드 쪽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MTB 쪽은 조금 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자전거 제조, 이제 휠셋 제조 회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진짜 수요가 적긴 합니다.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워낙 적기도 하고, 이 휠셋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적기는 해요. 이제 무게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카본 휠셋으로 바꾸지, 아니면 대부분 요즘에는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이제 다 타시니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MTB 휠셋의 시장이 거의 많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DTA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MTB 휠셋 1501도 있고 이제 1200도 있고, 이제 DT에서는 이제 1200이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1501이 이제 두 번째 등급이고, 그 다음에 1700도 있고 1900도 있습니다. 이제 1700부터는 알루미늄이에요. 1500까지가 카본이고 1700, 1900은 이제 알루미늄 휠입니다. 걔네들은 이제 입문용급 이제 휠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DT 엑사시 1200 신형 휠셋 리뷰예요. 뭐 리뷰라고 할 것도 없죠. 뭐 휠에 대한 리뷰가 뭐 크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리뷰, 간단 리뷰예요. 간단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